주도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뭔가 좀 헛헛한 마음이 있고 돈이 갈 데를 모르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고 초전조체 나왔다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쪽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오드, 페라이트, 자석, 비슷하게 광물 자원과 관련된 우리의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거 발견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테마는 테마인게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만 보더라도 예전에 보물섬 테마라든지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데자뷰를 보는 듯한 다소 좀 씁쓸한 오늘장 마감을 앞둔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2,573선 구간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반등을 만들지 못한 채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닷새 연속된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2,600선에서 계속 멀어져만 갑니다. 2,574선 구간 오늘장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장중한 때는 2,601선 터치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내 꼬꾸라져서 2,500선대에서 오늘 대체로 머물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분위기가 좋지 않죠. 현재 지수는 0.77%의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 마감 앞두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된 하락에 어제 2% 넘게 밀렸습니다. 자그마치 20포인트나 내줬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오늘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돼 현재는 0.76% 하락한 891선 구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페라이트 쪽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무더기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 덕성 우선주 하한가, 서남, 그리고 엑스페릭스, 모비스, 서원 이쪽이 하한가 혹은 하한가 주변에서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진이 이제 진실게임은 끝났다. 이런 결국엔 결과 보고를 한 건데요. 초전도체, 이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상온에서도 그렇고 저온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냥 좀 저품질의 어떤 물질이다. 이 정도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게임은 끝났다고 믿는다. 이렇게 한마디를 내놓으며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군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시 구간대 이후에 나온 뉴스여서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도 어찌된 영문인가 좀 많이 하셨을 텐데 확실히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초전도체 쪽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런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움직일 때 핵융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은 양자, 퀀텀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영역이기는 한데요. MIT에서 초전도 특성을 가진 반도체를 연구한 결과 초전도 특성을 가진 다이오드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개발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인 우리로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당히 직접적인 관계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하면 엑스게이트 떠오르실 텐데요. 이 종목도 25%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윗골이 달리면서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물질과 관련된 우리의 목마름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DA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페라이트 자석이래요. 페라이트 자석 2차 프로토타입 제작을 완료했다라는 건데 그동안에는 잘 보지 못했던 생소했던 이런 종목군들 오늘장의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니켈 쪽에 STX도
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지러웠던 하루입니다.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려다 보니 내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았는지, 오늘장 여러분들의 매매의 핵심은 있는지, 내 투자 기준은 잘 지켜졌는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너무 혼탁해져가지고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입니다. 한중일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증시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종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이 올라서 믿고 보는 일본 움직임, 하지만 미국 증시만큼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강보합권 여기에서 좀 거래를 마쳤는데요. 니케이 225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0.38% 올랐네요. 0.38% 올라서 32,377.29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일본 증시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상황이 별로 안 좋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도 이 수출 수입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거기에다가 이 무역 수지의 악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중국 경기의 심각성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중국이 지금 무역 수지 발표된 내용, 수출입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가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데 수입이 12.4% 급감했습니다. 이 로이터의 예상폭 5%를 2배나 상회하는, 그러니까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해석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상해부터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현재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현재는 0.27% 하락하면서 3,259.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시 상승 전환 나오기는 했는데 대체로 약보합권이고요. 심천 쪽도 0.4% 정도 하락하면서 다들 중국 정부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기 안 좋은데 확실한 카드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죠. 어제 잠시 하루 쉬어가나 싶더니 다시금 레벨대를 높이면서 장 초반에 살짝 마이너스권 출발, 이내 상승 전환,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거래일 대비로 오름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9원 50전 상승했네요. 그래서 10원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1315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밴드 폭도 상당히 좀 컸는데 1306원에서 1315원 정도 오늘장에 밴드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시장의 하방 압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제장에 비해서 낙폭은 좀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지수의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는 그림인데요. 자, 오늘장 거래소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는 닷새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26%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6.73포인트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장의 종가는 2,573.9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나 싶다가 10시 구간에 뚝 떨어지면서 2,56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상승 시도해주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고요. 장 후반에 3시쯤에 2,568포인트까지 저점 찍고서 다시 낙폭을 조금 줄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는데 특히 기관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1,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팔았죠. 4,4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5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의료 정밀 업종 이쪽이 가장 크게 내렸죠. 2.92% 상당히 낙폭도 컸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대표 종목인 진단키트주죠.
ST 바이오 센서가 급락하면서 이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은 3% 가까이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보시면요. 이 한섬의 급락 탓이죠. 실적 쇼크로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업종 지수를 크게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지수 2% 넘게 내렸고 이에 못지않게 서비스 업종도 휘청거렸죠. 아무래도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려가니까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약이 0.8%, 건설도 마찬가지로 0.8%대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이 철강 금속하고 유통업종이 강했죠. 이쪽은 역시 포스코 그룹주들 덕분입니다. 철강 금속은 홀딩스의 강세 영향이고요. 그리고 유통업종은 인터내셔널이 급등했고 게다가 STX 같은 종목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업종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철강 금속이 4% 넘게 상승했고요. 유통업종 2.42% 강세 마감이 됐죠. 그리고 보험업종도 강했는데 DB손해보험이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상향 평가를 받게 됐고요. 자, 거기다가 삼성화재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종지수 강세였고 나머지 전기가스가 0.9%, 기계 0.6%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면요. 투톱이 뚜렷하게 좀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렸고요. 하이닉스는 나흘 만에 하락인데 내려갈 때 역시 낙폭이 더 크게 내려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1.3% 내렸고요. 67,600원이 종가가 됐죠. SK하이닉스는 2.7%대 뚜렷하게 좀 내려갔습니다. 118,600원에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반면에 어제자 울상을 지었던 2차전지가 이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다소 좀 안정을 찾아갔죠. LG에너지솔루션 상승 마감됐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큰 움직임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에너지솔루션 2% 넘게 올랐죠. 52만 5천 원의 종가 확인이 됐고 LG화학은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역시 움직임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홀딩스가 특히 좀 많이 올랐죠. 어제 내려갔던 낙폭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홀딩스는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59만 7천 원, 다시 한번 60만 원 근방까지 다가섰고요. 그런데 퓨처엠의 상승 탄력은 홀딩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퓨처엠 보시면 1.8% 올랐죠. 44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반등의 기운을 터뜨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은 조금 밀려나는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네이버 보시면요, 이쪽 많이 내렸죠? 거의 5%대 급락하면서 22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카카오 1.71%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조선주들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이 다운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기대감. 요즘에 이 조선주들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좋죠. 수주 소식 꾸준하게 전하면서 조선주들 흐름 좋고요. 오늘 특히 기자재 쪽에서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 갔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조선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HJ 중공업이 오늘장의 상승 탄력은 가장 컸죠. 3.58% 오르면서 4,200원에 장 마쳤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부터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도 적게는 1%, 많게는 3%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조선주들은 오늘장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주로 이 피팅 밸브 쪽이죠. 상승 탄력은 더 뚜렷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광밴드가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17,000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태광과 하이로코리아, BMT까지도 모조리 6%대 뚜렷한 상승 마감이 됐죠. 그리고 메디쿡스가 8%대 강세입니다. 1,995원에 2,000원대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1승 같은 종목도 3.8% 올리면서 4,2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전기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요 근래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IRA 법안이 있죠. 이 법안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든든한 수요를 기반으로 주요사들 수주 잔고도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강했던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종가 보시죠.
효성중공업이 상당히 좋죠. 8% 넘게 올렸습니다. 18만 8,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도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3에서 4%대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밖에 전선주 가온전선이 눈에 띕니다. 3.7%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재룡전기 같은 종목 11%대 크게 올리면서 23,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요새 좀 전반적으로는 쉬어가는 추세죠. 자, 그런 가운데 2차전지 주요 소재가 되는 광물들을 키워드로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종목만 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STX 보겠습니다. STX 관련해서는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의 확보 소식이죠.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20% 넘게 쏘면서 17,000원 부근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미래산업, 앞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종목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쪽은 나이지리아의 리튬 광석을 키워드로 강세가 연출이 됐죠. 오늘 17% 올리면서 3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DA 테크놀로지, 이 페라이트 자석 관련 호재로 상한가까지 나왔죠.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4,6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사흘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65%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5.88포인트 내려가는 모습. 오늘장 종가는 892.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복독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시도를 해주나 싶었는데 금세 하락 쪽으로 좀 넘어왔고요. 조금씩이지만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2시 구간에 890선을 이탈하고서 889포인트로 저점을 잡았고, 그 뒤로는 낙폭을 살짝 줄이는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장 초반에는 매도가 더 많았던 외국인이 장 후반에는 매수 우위로 바뀌는 그림이었고요. 반대로 기관은 매수 우위였다가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245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은 339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소폭 사들였죠. 1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4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을까요? 선방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일단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죠. 약보합입니다. 33만 9천 원에 거래 마쳤고, 에코프로는 오히려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 1% 올리면서 107만 7천 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는 DX가 홀딩스처럼 어제 낙폭을 그대로 다 메웠습니다. 오늘장 DX는 9% 넘게 올렸죠. 32,6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LNF는 에코프로 BM처럼 보합 수준의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소폭 하락이죠. 0.6% 내리미세로 21만 5,500원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어제처럼 일정이 좀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과 HLB 모두 하락 마감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헬스케어가 0.7%,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이쪽도 소폭 하락하면서 85,200원에 장 마쳤고요. HLB 1.79% 내렸습니다. 31,1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은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들 오늘 좀 내려갔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이쪽에 낙폭이 꽤 나왔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4% 가까이 내려갔고요. 34,4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며 올라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오늘까지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후반에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올렸네요. 이쪽은 2.4% 오름세로 14만 4,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두드러진 내용인데 앞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 미국 연구소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는 이런 기사와 함께 오늘장 후반에 모조리 급락세를 연출했죠. 그런 사이에 새롭게 부상했던 키워드가 초전도 다이오드였습니다. MIT죠. MIT 연구팀이 초전도 특성을 지닌 다이오드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오후장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꽤나 금세 다는 모습이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종목이 바로 우리로였습니다. 결국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되네요. 1,691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윗꼬리 꽤 길게 달았습니다. 오디텍, 양자암호 관련
관련돼서 부각됐던 종목이죠. 오늘 장 12% 올렸고요. 5,2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머지 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인데 엑스게이트가 8.7% 올렸고요. KCS 5.3% 상승 마감, 그리고 아이윈플러스가 3%대 올리면서 1,9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